최근에 국정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6천여 명 생겼다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수가 죽거나 다쳤는데 파병 초기만 하더라도 파병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파병 가족들이 상당히 동요를 했고 그래서 파병 가족들을 특정 지역에 집단 이주 격리시키는 동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 내에서 자식을 군대 안 보내려는 입대 기피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현장에 간 북한 군인들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와서 전투를 할 때까지 어디 와서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투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군이 북한 당국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을 했고 북한군이 그거를 탈환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전투에 참여를 하면서 쿠르스크 지역을 러시아 쪽으로 되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파병을 해서 북한군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북한군이 전투 과정에서 나름 무모한 용맹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예전에 보고한 걸 보면 북한군은 생포가 될 위기에 처하면 자폭하거나 자결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걸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도 보면 6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포로가 2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도 전투 현장에서 위기에 처하면 북한군들이 많이 자폭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이 그 이후에 평양에서 북한군을 추모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여는데 그 행사에서 이렇게 자폭하거나 자결한 북한군 병사들을 양심의 떳떳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미화를 합니다. 사실은 어려서부터 워낙 세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집단주의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싶다는 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인데 그 욕구가 뭔지도 모른 채 무모하게 죽어간 건데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세뇌 교육을 시킨 게 아주 유효적절하게 발휘가 된 거죠. 그리고 북한이 파병을 공식한 뒤로는 김정은이 평양에서 북한군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든가 전사자들을 위한 기념관을 건설을 한다든가 유가족들을 위한 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집을 한 채씩 준다든가 이렇게 나름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사자 가족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뭐라고 하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속으로는 왜 우리와 관계없는 전장에 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게 만들었냐 이런 불만들이 분명히 요소에 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이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려면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집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은 그런 불만을 조금이라도 표출을 하면 아무리 유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서 죽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불만들이 요소에는 퍼져 있더라도 파편화된 상태로 퍼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북한 체제 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내거나 여러 군 관련 행사에 가면 군인들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런데 군 관련 행사에 갔을 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군인들을 믿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한두 가지 들어주면 재작년에 북한군을 러시아로 파병하기 전에 김정은이 특수부대 훈련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헬멧을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소총을 들고 경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엎드려 쏘아 자세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뒤에 경호원들이 완전 무장한 채로 서서 방아쇠에 손가락까지 걸고 경호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바로 총으로 쏴버리겠다 이런 식의 경우잖아요. 특수부대원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훈련을 참가하러 가는데 정작 경호원들은 특수부대원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쏴버리겠다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김정은이 특수부대원을 믿는 거냐 이런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작년 말에 러시아로 파병됐던 공병부대원들이 돌아와서 평양에서 환영식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 사람들을 위한 축하 공연을 열었는데 북한이 공개한 화면을 보면 공연장 방청석에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사실 공연을 하는데 방청석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 여럿이 왔다 갔다 하면 공연 보는데도 방해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경호원들이 상당히 많이 깔렸다는 건 군인들이 방청을 하다 보니까 혹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은 군인들을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에게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 역사에서 군의 쿠데타, 위험행동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 사건, 그러니까 러시아에 유학을 하고 돌아온 북한군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사건이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건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북한군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대 내에는 당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민군 당위원회 각 조직들이 사단, 연대, 대대, 중대까지 당 간부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일반 야전 군인들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있지 않는지 일일이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당 간부들과 보위부문의 간부들이 일일이 충의해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 병력, 사단 병력 이런 병력이 감시망을 벗어나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 내에서는 사실상 쿠데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김정은이 어린 김주애를 왜 이렇게 조기에 부상시켰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4월에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건강 이상설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김정은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김정은에게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는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 4월에 심각한 건강 이상설 이후에 김정은은 내 건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1년 1월에 북한에서 8차 노동당 대회가 열렸는데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합니다. 근데 규약을 개정하면서 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을 신설을 합니다.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런 규정을 신설을 하는데 노동당 총비서는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직책을 신설을 해요. 북한 역사에서 최고 지도자가 유고 상태에 처할 경우에 다음 직책을 누가 맡는다 이런 규정을 만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통치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중반기에 가면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상당 기간 모습이 안 보이다가 공개석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김정은 살이 상당히 빠진 거예요.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김정은을 키 170에 몸무게 140kg 정도를 보고 있는데 당시 한 20kg 정도를 뺀 걸로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140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이 몸무게 20kg 정도를 빼는 다이어트에 나섰다는 건 건강을 관리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즉 본인도 건강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렵에 국정원이 보고를 한 걸 보면 김정은이 자기 통치의 권한을 아랫사람들에게 일부 나눠주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아랫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런 일련의 흐름들로 볼 때 김정은이 내 건강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2022년 말에 김주애가 ICBM 발사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김주애의 조기 부상이 관계가 있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김주애의 조기 부상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김여정 부분입니다. 김주애가 부상하기 전까지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의 사실상의 2인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여정이 북한의 사실상의 2인자일 때 만약에 김정은이 조기 사망하게 되면 다음 권력은 김여정이 주게 되겠죠. 그렇다면 김여정은 한 번 잡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고 또 그 권력을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을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김여정이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오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정은의 직계 자녀가 제 명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우려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친엄마인 리설주겠죠. 그래서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가 어린 나이에 조기 부상하게 되는 과정에 리설주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설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인 김정은의 건강이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김여정이 제2인자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여동생에게 권력이 가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본다면 빨리 어린 나이지만 자녀를 조기 부상시켜서 다음 권력은 자녀에게 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을 것 같고 남편을 어느 정도 설득시켜서 김정은이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기 권력 구도를 조기에 가시화시키는 구도로 갔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하면서 김정은 부부에게 자녀가 셋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3년 초를 전후해서 태어난 딸, 이게 이제 김주애죠. 그리고 2017년 2월생으로 성별을 알 수 없는 셋째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당시 국정원이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다고 봤던 근거는 이거였어요. 2010년도에 북한이 해외에서 남자아이용 고급 장난감을 조달하는 과정이 포착이 되는데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간부들이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북한 최고위층의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아이용 고급 장난감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놓고 정보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김정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생 아들이 있다고 본 건데 김주애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북한이 김주애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거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은 예우를 김주애에게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정보평가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정보평가가 이동이 됐고요. 현재는 김주애가 김정은 부부의 첫째 자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애 동생이 있느냐 이 부분도 명확치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김정은의 첫째 자녀로 보이는 김주애에게 차기 권력을 넘겨주려 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주애가 궁극적으로 권력을 받아서 북한의 4대 세습 권력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변수가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라는 변수인데요. 김주애가 적어도 권력을 잡아서 통치를 하려면 아무리 젊은 나이에 잡더라도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김정은이 살아있느냐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만약에 김주애가 10대 때 김정은이 사망한다면 10대인 김주애가 통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조선시대식으로 따져보면 어머니인 이설주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하기는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김주애 후계구들을 명확히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간부들이 있을 텐데 소위 김주애와 이설주를 위시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김주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필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보필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기에 반발하는 이를테면 김여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권력 투쟁에 나서면서 권력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또 워낙 긴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김주애가 갑자기 크게 아파가지고 통치를 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김정은이 볼 때 김주애가 후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주애 동생이 있는데 계속 키워보다 보니까 김주애 동생이 더 역량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김주애는 아직 사춘기를 안 지났어요. 이제 곧 사춘기로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아빠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할래 했지만 사춘기로 들어가면서 아빠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나는 정치 이런 거 하기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김주애가 김정은의 4대 세습 권력자로 갈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